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4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주요 식품 의약품 분야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민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폭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예, 혹시 네, 오늘도 비가 오고 해서. 그러니까요. 예.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아침에는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안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다가 사무실에는 사실 또 비가 안 왔었는데 여기 상암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러게요. 아무래도 비를 맞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변호사님 걱정을 해드리려고 해도 사실 변호사님보다 훨씬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예. 그 걱정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식품 관련 공장들도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충청도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제천에도 많이 있고요. 뭐 충청도, 대전 지역 이런 데도 식품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공장들 중에 한 곳도 뭐 토사가 이렇게 공장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식품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이 다 난리라 지금 또 태풍도 온다고 해서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잘 이겨내고 또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건강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뭐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새 계속해서 이제 여름이 오니까 다이어트 문제도 있고 체중도 빼고 싶고 뭐 건강은 계속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사이트를 무려 175개나 적발을 했습니다. 175개요. 예. 그래서 뭐 그 중에 아마 요새 가장 많이 이제 적발된 사이트 제품이 이제 ABC 주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ABC 이게 주스. 뱃살 빼는데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또 이 ABC 주스를 만들려면 또 무슨 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기계를 사달라고 그렇게 신랑한테 이 기계를 사주면 내가 뱃살을 빼겠다. 아니 이미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저도 주말에 장을 네. 보러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에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서 그렇게 돼 막 있더라고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사 먹어라. 그 기계 사놔도 안 만들 거다 했는데 이게 마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주스 자체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A, B, C 잘 아시겠지만 A 애플, B는 비트, C는 캐럿.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채소나 과일을 그냥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홀쭉해진대요. 그러니까요. 뭐 노화 방지에 좋다더라. 당뇨에 좋다더라. 이런 소문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이런 소문을 분명히 어디서 보셨을까요? 뭐 인터넷, 그렇죠. SNS. 맞아요. 근데 기사에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기사가 사실은 광고성 기사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거들 뭐 돈을 받고서 하거나 대부분 아니면 뭐 땡땡 스타그램 뭐 이런 거 막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허위 과대 광고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ABC 주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건 그냥 사과 주스, 비트 주스, 캐럿 주스일 뿐인데 그렇죠. 몸에 좋겠죠, 당연히. 채소랑 과일이니까 아니, 먹으면 당연히 몸에 좋죠. 하지만 이게 뭐 노화가 방지되고 뭐 당뇨에 좋고 심혈관 질환에 좋고 배가 홀쭉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사과 처음 먹어보신 것도 아닐 거고 당근도 처음 먹어보신 것도 아니고 비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뭐 세 개를 합친다 그래서 갑자기 그 효능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저도 안 그래도 어제 가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물론 이제 세 가지 원료가 주긴 한데 뭐 레몬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또 다른 원료들도 들어가 있는데 다들 몸에 좋더라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랑 과일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주스나 음료수를 먹는다 그래서 살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네. 당뇨가 좋아진다거나 뭐 노화가 방지돼서 피부가 막 갑자기 탱탱해진다거나 뭐 주스 몇 잔 마셨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광고하면 돼요? 말 그대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간 몸에 좋은 주스 뭐 이 정도로 하면 설탕이 함유돼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예를 거 들면 실제로 설탕이 팩트에 들어가 있지 기반한? 않다면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화 방지라든지 피부에 좋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5인 혼돈의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하게 뭐 혈관이 또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약품 질병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의약품처럼 5인 혼돈을 하게 돼서 금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의약품과 식품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렇죠. 식품은 식품일 뿐, 그 사과 주스는 사과 주스일 뿐, 그걸 먹는다고 백설공주처럼 예뻐지는 건 아니라는 아니, 그렇게 거. 잘하시는 분이 그 믹서기를 사시겠다고. 기사가 나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과대 광고에. 저 같은 맞습니다. 사람도 설마 이게 과대 광고일까 이렇게 생각. 아니 그냥 뱃살이 쏙 빠진다는 말에 제가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정신줄을 잡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는 거 말고 화장품에도 과대 광고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화장품도 사실은 화장품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것도 식약처에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식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제조 기준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과대 광고라면 처벌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기능성 화장품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것만 또 광고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이 화장품도 보면 뭐 또 똑같이 많이 속으셨겠지만 이거를 뭐 저 바르면은 뭐 습진이 없어진다든지 뭐 무좀이 치료된다든지 그다음에 가려움증 뭐 없어지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드름 뭐 염증 치료 네. 뭐 아토피에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거나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또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대 광고가 돼서 형사 처벌도 받고 행정 처분도 받고 이렇게 똑같이 처벌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있잖아요. 그거는 의약품. 그거는 의약품이지만 예, 맞습니다. 예. 화장품 중에서 간지러운 데 바르면 나아진다. 예. 이거는 과대 광고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식약처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256개의 사이트를 와. 적발을 해서 아마 또 앞으로 고발 조치나 뭐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 우리 이렇게 또 구매를 하는 혹해서 이거 바르면 정말 된다더라. 사실은 저 사실 너무 그런 거 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바르면 꺼진 피부가 다시 뿅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실제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은 특정 기능을 가지고 뭐 미백 효과라든지 네.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는 이제 아토피에 좋다라는 것만 아니라 이제 피부의 질환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기능성 이제, 화장품하고 약품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면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백이 되긴 되는 거죠. 그렇지. 약간 이제 그런 뭐 인체를 사람을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미백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과대 광고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그건 이제 있을까요? 그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과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화장품 법에 따라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난 거를 광고하는 건 과대 광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토피 요즘 아이들 많아서 저희 처대도 약간 아토피기가 있거든요. 그런 아토피 화장품 이런 것도 과대 광고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아토피는 분명히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화장품법의 시행 규칙에서는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중에 저도 아이들 키웠지만 아이들 키울 때 사실은 뭐 아토 뭐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르면 예방도 되고 뭐 치료도 되고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하고 이제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화장품에도 아토피 뭐 개선, 뭐 아토피 치료 이런 말을 못 쓰게 해서 그렇군요. 엄마들이 이제 혼돈하지 않도록
아마 이제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인 경우에는 아토피 개선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약품을 아토피란 쓸 수 용어를 있고. 이제 못 쓰게 하고 네.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그렇군요.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지만요. 화장품도 바른다 그래서 질병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수준이라 심해지면 당연히 피부과에 가서 또는 소아과에 가서 예, 우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화장품 관련된 업무도 식약처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식약처 화장품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식약처가 하는 일이 많네요. 그렇죠.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우리 건강 와. 관련된 우리 신체 건강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안전에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건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일들을 식약처가 하고 있다. 그렇죠. 생명, 뭐 먹는 거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두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건강에 그런 것들은 전부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우리 김태민 변호사는 그 식약처에 근무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근무했죠. 잠깐요.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 식약처가 하는 일이 많은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식약처 직원이 의약품 허가 정보를 업체에 넘기고 돈을 받았다 적발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이게 참 저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고 뭐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처벌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의약품 심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약처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새롭게 의약품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배합 성분비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안전성 테스트도 하고 인체 실험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허가해 주세요 하고 식약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제약회사들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심사관들이 이런 각종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뭐 물질 사용해도 되고 실험 결과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 없고 네. 뭐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게 심사관이 하는 일인데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회사가 제공한 모든 정보들 뭐 어떤 원료를 쓰는지 또 어떤 원료를 어디서 구매한 건지 그 원료의 배합비 사실은 정말 그 회사로 보면 굉장히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인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공무원이 알게 된 거고 그거를 업무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 돈을 받고 세상에. 다른 회사들에게 넘긴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한 번만 해서 걸린 게 아니죠? 그렇겠죠. 아마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수억 원을 수년 동안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한두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사실은 몇 해 전에도 식품 쪽에 수입식품 정보들을 다른 영업자들에게 넘겼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식약처에서도 계속 뭐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주의를 하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범죄 행위가 한번 발생을 하면 그 해당 업체는 정말 힘들게 개발한 원료 그 제품이 한순간에 이제 다 퍼져버리고 그 정보가 다 널리 퍼지게 돼서 본인들이 영업 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닌 식약처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분명히 이제 영업자는 국가를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도 할 거고 물론 개인을 상대로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부 단속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식약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내 유일의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진짜 무더위가 없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문제고. 7월 초에 오히려 6월 말 이때 좀 더웠었는데. 네, 예. 저도 그래서 정말 한여름 옷들을 지금 못 입고 있거든요. 너무 덥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커피 판매량도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 얼음 사용하는 그런 얼음 사용률도 좀 줄어들까? 왜냐하면 매번 여름마다 이 얼음이 그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적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네. 실제로 사실은 매년 여름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전국에 있는 우리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일명 뭐 카페 같은 곳에 전수조사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식용 얼음이 맞아요. 항상 세균 부족합으로
적발이 되는데요. 요번에도 15개 커피 전문점에서 부적합을 받았는데 또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 물론 이제 그 브랜드가 뭐 전국에 걸쳐서 각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영업소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본사도 좀 뭔가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관리를 하지 본인들은 실제로 우리는 관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뭐 매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피해가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품위생법에도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제품이나 이런 식재료들을 공급하는 이런 영업을 하나 신설을 해서 동일하게 관리할 때 개별 가맹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 본부도 좀 그럼요. 이렇게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적발되는 걸 보면 그러게요.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도 이거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이거 이 뉴스 했는데 지금 또 있고 그리고 여름에 얼음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검사하는 걸 알 텐데. 그럼요. 이 설이나 뭐 명절 전에 그다음에 네. 뭐 여름에는 뭐 이렇게 여름철 합동 단속 뭐 이런 건 사실 영업자라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처벌이 무섭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이게 예. 무서우면 그만큼 할 텐데 뭐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뭐 능히 감당할 만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줘도 꼭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김태민 변호사가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2주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